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건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바로 지금 이 거대한 AI 기술 지형도 아래에서 정말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칩의 제왕, 거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던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에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거든요. 바로 구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AI 패권 전쟁의 가장 뜨거운 최전선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AI 때문에 망할 수 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던 구글이 어떻게 AI 시장의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로 화려하게 부활했을까요? 시장의 똑똑한 돈은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가장 뜨거운 지점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죠. 최근에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오픈 AI의 GPT 5.2보다 성능이 뛰어나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정말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정말 판이 바뀌고 있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술적 우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진짜 똑똑한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그 흐름이 딱 보이거든요. 11월 중순에 제미나이가 발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포착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자금이요, 엔비디아 중심 포트폴리오에서 구글 중심 포트폴리오로 아주 뚜렷하게 이동하기 시작한 거죠. 와, 그건 정말 의미심장한데요. 돈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건 시장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사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잖아요. 생성형 AI 때문에 구글의 핵심인 검색 광고 시장이 무너질 거라면서 AI 피해주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정말 놀라운 반전입니다. 도대체 구글의 어떤 점이 시장의 평가를 이렇게 180도 바꿔놓은 걸까요? 핵심은 균형 잡힌 안정성하고 엄청난 미래 가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사업이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점이에요. 모두가 AI 챗봇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구글은 뒤에서 조용히 유튜브 쇼츠랑 검색 광고 같은 기존 사업으로 막대한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실적, 즉 EPS가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새로운 전쟁을 치르려면 일단 본진이 튼튼해야 하니까요. AI라는 엄청난 투자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을 체력을 이미 갖추고 있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매력적인 가격,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었어요.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0배 초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거든요.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펀더멘털은 튼튼한데 주가는 아직 부담스럽지 않다, 이런 아주 매력적인 신호였던 거죠. 아하, 그러니까 펀더멘털이라는 안전마진에 가격 매력까지 더해진 거군요. 그럼 성장성은요? 빅테크의 심장은 결국 성장이잖아요. 그게 바로 세 번째 포인트, 압도적인 성장률입니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사업부의 성장이 정말 무서운데요. 아마존의 AWS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보다 훨씬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뺏어오고 있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AWS는 여전히 클라우드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구글의 성장이 정말 AWS를 위협할 만한 수준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그동안 좀 부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기저효과, 뒤늦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AWS의 규모는 여전히 압도적이죠.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건 성장률입니다. 단순히 뒤처진 걸 만회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성장 속도보다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이건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끌어오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에 미래를 위한 포석까지 깔려있죠. 미래를 위한 포석이라면 혹시 웨이모나 스페이스X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구글이 스페이스X의 지분 7.4%를 보유한 주요 주주라는 사실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웨이모가 미국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여가고 있고요. 정리하자면 탄탄한 현재, 그러니까 검색이나 유튜브,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또 아예 다른 차원의 미래인 자율주행, 우주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림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준 거죠. 이러니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요.
와, 정말 그림이 딱 그려지네요. 그런데 구글의 이런 부활을 이야기할 때 AI 풀스택이라는 개념이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이게 구글이 가진 독점적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강점이라고 하던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AI 풀스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AI 제국을 위한 수직 계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의 두뇌에 해당하는 제미나이부터 그 두뇌가 뛰어날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그 인프라를 돌리는 자체 설계 반도체 TPU, 마지막으로 유튜브나 안드로이드처럼 최종 사용자를 만나는 서비스까지 AI 생태계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구글이 직접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거 마치 애플이 아이폰 칩부터 운영체제, 앱스토어까지 전부 직접 만들어서 완벽한 자기들만의 생태계를 구축한 것과 똑같은 전략이네요. AI 시장에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독립선언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서 가장 무서운 힘은 바로 데이터에서 나와요. 유튜브, 구글 검색, 안드로이드, 클라우드에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양과 종류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활용해서 텍스트, 이미지, 영상 같은 여러 형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는 멀티모달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자체 칩, 자체 데이터, 자체 서비스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풀스택 전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체 반도체, 이 TPU를 만드는 핵심 협력사 브로드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최근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크게 하락했단 말이죠. 이건 구글 연합에 아주 큰 빨간불이 켜진 신호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시장도 그렇게 반응했고요.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빨간불이 아니라 오히려 위장한 초록불에 가깝습니다. 위장한 초록불이요? 주가 하락이 좋은 신호라니? 그건 좀 의외인데요? 자, 한번 파헤쳐보죠. 우선 브로드컴의 실적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딱 하나, 앞으로 총 이익률, 즉 마진이 1% 정도 하락할 것 같다는 전망 때문이었어요. 이것만 보고 시장은 브로드컴 수익성이 나빠지나 봐 하고 주식을 막 던진 거죠. 그렇죠. 마진이 줄어드는다는데 좋아할 투자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왜 마진이 줄어드는지를 봐야 합니다. 브로드컴은 원래 소프트웨어나 통신칩처럼 마진이 아주 높은 사업도 하지만 구글이나 메타에 납품하는 맞춤형 AI 반도체 사업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 AI 반도체 매출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 AI 반도체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마진이 조금 낮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럼 이게 수익성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수익성은 조금 낮지만 엄청나게 잘 팔리는 신제품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평균 마진이 살짝 내려간 것뿐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주 비싼 코스 요리만 팔던 레스토랑이 가성비 좋은 인기 단품 메뉴를 출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단품 메뉴는 코스 요리보다 개당 마진은 좀 낮지만 워낙 많이 팔리니까 레스토랑 전체 매출과 이익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지금 브로드컴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사업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체질이 AI 중심으로 건강하게 바뀌고 있다는 증거예요. 와, 그 비유를 들으니 이해가 확 되네요. 시장의 과민 반응이었군요. 오히려 브로드컴의 미래는 더 밝다고 봐야겠네요. 훨씬 더 밝다고 봅니다. 지금 구글, 메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거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칩을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이 기업들이 자체 칩을 설계할 때 가장 필요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앞으로 AI가 단순히 모델을 학습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우리 실생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 단계로 확장될수록 이런 맞춤형 반도체, 즉 A식의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브로드컴이 서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구글과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이 이렇게 강력한 성을 쌓아올리고 있다는 그림이 명확하게 그려지네요. 그렇다면 듣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기존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들의 황금기는 이제 끝나는 걸까요? 위기라고 봐야 할까요? 위기라는 단어보다는 체질 개선의 시기라고 보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가 주가를 아주 간단하게 주당 순위 EPS 곱하기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공식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엔비디아의 미래가 보입니다. EPS 곱하기 PER, 그러니까 실제 버는 돈과 시장의 기대감의 곱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먼저 PER, 즉 기대감 측면을 보죠.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체 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의 시장 독점력은 분명 예전 같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을 100% 지배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옅어지면서 PER에는 하락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경쟁제가 강력하게 등장했으니 독점 프리미엄이 조금 빠질 수 있다는 건 합리적인 생각이네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EPS, 즉 실제 버는 돈입니다. AI 시장 자체가 앞으로 몇 년간 정말 상상 이상으로 커질 겁니다. 파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파이의 비율은 조금 줄어들더라도 엔비디아가 가져가는 파이의 절대적인 크기, 즉 전체 매출과 이익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혼자서 100억짜리 시장을 다 먹다가 1조짜리 시장의 50%를 먹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군요. 점유율은 떨어졌지만 실제 이익은 수십 배가 늘어나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실적, 즉 EPS 상승이 기대감, PER 하락의 부담을 압도하면서 주가를 꾸준히 밀어올리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2조 달러, 3조 달러를 돌파할 때마다 월가에서는 항상 거품이다, 고점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언제나 그 논란을 압도적인 실적으로 잠재워왔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와, 정말 명쾌한 분석입니다.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대감으로 오르던 주가에서 실적으로 증명하며 오르는 주가로 성격이 바뀌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역동적인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팀 구글과 팀 엔비디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주 현명한 방법은 어느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양쪽의 핵심 생태계, 즉 밸류체인에 모두 투자하면서 상황에 따라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ETF 상품들의 포트폴리오 재조정, 그러니까 리밸런싱 사례를 보면 아주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최근 제미나이와 TPU가 부상하면서 구글의 색깔이 명확해졌잖아요. 네, AI 독립을 선언했죠. 그러자 최근 리밸런싱에서 아주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를 아예 제외해버렸어요. 대신 알파벳, 즉 구글과 브로드컴의 비중을 각각 20%, 17%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다른 TPU 관련 기업들을 새롭게 편입시켰습니다. 완벽하게 팀 구글의 색깔로 탈바꿈한 거죠. 와, 엔비디아를 아예 빼버렸다고요? 그건 정말 상징적인 변화네요. 그럼 반대로 엔비디아 밸류체인 ETF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거기도 구글을 뺐겠네요. 당연하죠. 그쪽은 엔비디아와 그들의 핵심 파트너인 TSMC, 그리고 HBM을 공급하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또 다른 핵심 파트너 ARM 같은 기업들의 비중을 더 늘리면서 자신들의 진영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두 진영의 경계가 좀 모호했다면 이제는 각자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명확해지니 투자 전략도 더 명확해지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 특정 진영, 그러니까 한 마리의 말에 베팅하기보다는 AI라는 경주 자체의 성장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럴 땐 미국 AI 테크 핵심 산업 ETF 같은 상품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 상품은 AI 산업을 컴퓨팅 인프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심지어 전력 같은 에너지 인프라까지 여러 섹터로 나누어서 투자하거든요.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ETF의 최근 리밸런싱 내용을 보면 정말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어요.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비중은 줄이는 대신 구글 밸류체인과 깊게 관련된 컴퓨팅 인프라 분야의 비중을 38%까지 가장 높은 비중으로 조정한 겁니다. 이건 지금 AI 산업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보다는 그 기반이 되는 인프라, 즉 구글과 엔비디아가 싸우고 있는 바로 그 전쟁터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시장 전체를 보는 투자 상품조차도 지금의 가장 큰 격전지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투자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집중 투자. 만약 여러분이 구글이나 엔비디아 둘 좀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진영이 있다면
해당 밸류체인 ETF를 활용해서 그 생태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 분산 투자. 특정 기업의 부침과 상관없이 AI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고 싶다면 시장의 흐름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알아서 똑똑하게 바꿔주는 AI 산업 전체 ETF가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네요. AI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 시대가 끝나고 구글 브로드콤 연합과 엔비디아 TSMC, HBM 연합이 경쟁하는 양강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분석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 역시 이런 거대한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진화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만의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폐쇄적인 생태계, 이른바 AI 월드 가든, 즉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면 과연 미래의 기술 혁신과 우리 같은 최종 사용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더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면 거대 기업의 울타리 안에 갇혀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